우리나라는 빵값이 와 이래 비싸노? 많은 분이 이래 생각했지야.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밀가루와 설탕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업체들이 가격을 단합한 사실을 검찰 수사에서 드러냈습니다. 아지매는 이거 듣고 속에서 막 화가 끓더라고요. 본때를 보여줘야 다시는 안질하지, 이런 생각이 절로 들리던데 오늘 여 기업의 담합과 관련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류재성 변호사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밀가루 설탕 가격 수년간 서로 짜고 담합한 기업들이 이번에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이 됐습니다. 드러난 규모만 총 10조 원 가까이 되는데 대표이사급의 임원들이 직접 담합을 지휘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좀 전해주실까요? 예, 뭐 빵값, 예. 설탕값이 너무 올라서 뭐 빵플레이션, 뭐 슈가플레이션, 뭐 이런 말이 생길 정도고, 사실 이 밀가루, 설탕은 이제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에 네네. 이것이 이제 서민 생활과 경제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미치는 것이죠. 근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제본업체 7곳이 네. 20년부터 25년까지 뭐 5조 9천억 상당, 설탕업체 3곳이 21년부터 25년까지 역시 뭐 2조 뭐 3억 가까이 이렇게 이제 담합을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빵값이, 밀가루값이 뭐 40% 이상 오르고 설탕값이 67% 가까이 오르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저 임원급, 대표급까지도 구속 기소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네. 예. 그런데 이번에 공정위에서는 진척을 내지 못하던 수사를 검찰이 규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린이 언시 제도, 자진 신고 감면 제도 덕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요 공정거래 범죄를 자진 신고한 기업에 벌금이나 형벌을 깎아주는 제도인데, 이번에 밀가루 시장 점유율 1위인 CJ 제일제당이 자진 신고 감면 제도를 활용해 기소를 면제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덕분에 밝혀지긴 했지만 결국은 면제부를 받았다는 게, 요거를 어째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 이 담합은 그 엄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이제 내부 고발이 없으면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이걸 내부 고발을 유도하고 담합 행위를 한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게 함으로써 신고하면 처벌을 면제해주고, 그래서 이 카르텔을 깨트리는데 네. 그 목적이 있는 것인데, 근데 이제 무조건 다 봐주는 것은 아니고 네네. 그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담합한 업체 중에 최초로 자진 신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공정위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네. 못한 상태에서도 신고를 하고, 네네. 그리고 조사뿐만 아니라 심의 의결 전 과정에서 성실히 협조를 했다. 이 요건을 다 충족하면 뭐 과징금이나 시정 조치를 전부 면제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네. 다만 이것이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뭐 처벌을 형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없으려면은 이것을 엄격하게 잘 운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자진 신고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이따 좀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여러 제도적 개선이 네.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CJ 제일제당이 사실 설탕을 막 뒤지고 있는데 예. 사실 밀가루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자진 신고를 해서 예. 아니 시장 점유율 1위인 본인들이 가장 많이 덕을 봤는데 아니 본인들 면제부 받으려고 이렇게 한다고? 라고 다른 업체들은 지금 불불 끓고 있다. 이런 후문도 들려오긴 하는데 어쨌든 당연히 알아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너무 몰랐다라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결국 회사 관계자들이 이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업체들이 급하게 뭐 밀가루며 설탕값을 뭐 부랴부랴 이양하고 있는데 이걸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게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현재는 형사처벌 기준으로는 좀 솜방망이 처벌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예, 법정형이 이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뭐 2억 원 이하의 벌금인데,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뭐 호주 같은 경우는 10년 이하 징역, 네. 캐나다는 뭐 14년 이하 징역이니까 이게 법정형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체에는 이제 과징금이 뭐 규모에 따른 수백억씩 이렇게 부과될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법인, 그러니까 회사에 부과되는 거지. 네. 이 담합을 지시하거나 실행한 개인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네. 좀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 이제 법정형을 상향하는 문제도 같이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정형을 상향한다. 이게 입법 과정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국회에서 뭐 소급 적용한다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급 적용은 어렵고요. 형벌이기 때문에 형벌은 불소급이라서. 그렇죠. 예.
그럼 이분들은 적용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참. 예. 현행 공정거래법은 담합에 대해 관련 매출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일단 30%로 상향하는 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이 과징금이 개인이 아닌 사업자인 법인에게 부과되는 거지. 예,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관련 매출액의 20%를 곱한 금액이고 뭐 이것도 너무 낮다라고 해서 이제 네. 상향하겠다는 것이고 세부적으로는 이제 위반 기간 그다음에 이제 그 이익의 규모라든지 파급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가중 감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 다니는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임원도 어쨌든 회사원이잖아요. 예. 회사에 최대 20%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그러면은 그분은 어떻게 될까요? 회사 내에서 뭐 취업 규칙에 따라서 엄청난 제재를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대표이사급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예, 뭐 구속 기소가 됐을 정도고 그리고 이제 뭐 수사 그 결과 발표 보도 자료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 임원급들이 구체적으로 모의하고 지시하고 뭐 예를 들어서 2,000원으로 인상을 하더라도 모든 업체가 한꺼번에 이제 인상하면 이제 드러나니까 뭐 사다리 탔다 그러더라고요. 예, 뭐 사다리도 타고 뭐 예를 들어서 2,000원 인상하면서 뭐 500원 깎아주고 네네. 혹은 뭐 1,800원 인상하면서 300원 깎아주고 이렇게 방식을 다르게 한다든지 공정위를 공선생으로 지칭하면서 네네. 뭐 좀 조심하자고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뭐 재판은 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법정이 낮기는 하지만 뭐 처벌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예. 네. 법조계에서는 식품업체들이 원재료 가격 담합으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뭐 원론적으로는 업체들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이 담합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가 네. 가능하고 사업자 그러니까 담합 행위라는 회사가 자신들에게 고의가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이제 면책이 되는데 네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피해자가 이 피해를 입증하기가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 증거 네. 편제라고 하는데 증거는 사실 회사가 다 가지고 있고 이 피해자들이 그 뭐 예를 들어서 회사 내부의 이사의 회의록이라든지 내부 보고 결제 문서라든지 이런 걸 입수할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예. 손해가 얼마인지 산정하기도 매우 어렵고 그리고 뭐 소액 다수 불특정 피해자의 경우에 이거 내가 소송으로 꼭 해야 되겠다는 또 유인이 약한 것도 있고 네네. 그래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 사례들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본시장을 좀 어지럽힌다, 뭐 담합, 그 독과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세게 물고 책임을 묻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입니까? 이제 그게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인데요. 그렇죠. 이번에 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도 많이 이야기가 됐던 것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손해배상이 실손해를 배상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실손해를. 예. 그런데 이제 미국의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실손해뿐만 아니라 그 위반 행위의 재질이라든지 예방 억제를 위해서 말 그대로 제재와 징벌을 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도 이제 징벌배상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있는데 네네. 그게 적용된 판결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적용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말씀드린 대로 입증하기가 너무 어렵고 네. 그러니까 징벌적 손배 제도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제 원고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려면 미국 같은 경우에 디스커버리 제도라고 해서 네. 소송을 제기하면서 회사 내부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사권이 강제 수사를 통하지 않고도 소송을 통해서도 충분히 자료를 확보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배심원들이 이 업체가 뭐 악의적이라든지 반복했다든지 이런 걸 판단해서 징벌을 가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제 실효성을 가지려면 네. 그런 디스커버리 제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집단 소송도 가능해야 되는데 네. 이 집단 소송이라는 것은 피해자가 직접 소송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을 미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소송 비용 부담인데요. 네네. 이제 소송을 제기했다가 그런 이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서 패소를 하게 되면 이 소송 비용, 그러니까 상대방이 선임한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공익적 소송이나 소비자 소송
뭐 환경 이런 데서는 패소하더라도 그걸 기계적으로 패소자한테 비용 부담 물리지 않는 그런 이제 제도 개선도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요 담합으로 얻은 이익 이상으로 환수할 수 있어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의미가 있을 텐데 어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네. 징벌이 돼야 된다. 그래서 담합 행위를 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이제 회사는 뭐 효율성, 수익 이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이제 담합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과징금으로 내는 비용과 네. 뭐 처벌의 수위를 생각했을 때 이게 더 이익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담합의 유혹이 항상 있는 것이죠. 예, 예. 그러면서 이번에 나온 게 왜 공정거래위원만, 그러니까 공정거래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만 고발할 수 있게끔 만들었느냐 법적으로. 그러면서 오히려 판검사 뭐 이런 전관예우보다 공정위 출신의 그 위원들, 공무원들이 전관예우를 더 많이 받는다 뭐 이런 후일담도 나오고요. 그래서 전속 고발권 폐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전속 고발권이라 하는 거는 이제 공정거래법 위반, 담합 행위 같은 거에 대해서 공정위가 고발을 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하지 않으면 수사도 할 수 없고 기소도 할 수 없는 제도인데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명분은 이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라는 네. 것 때문에 이제 도입이 됐는데 계속 비판이 있었죠. 이제 네네. 공정위가 뭐 예를 들어서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공정하게 행사하면 좋은데 뭐 자의적으로 어떤 건은 고발하고 고발하지 않고 그렇죠. 이러면 이제 정부기관인 공정위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이고, 그다음에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확립한다 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의 이제 기본 목적인데 이것도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꾸준히 이제 제도 개선 논의가 있었고, 지금은 이제 검찰총장이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뭐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발 요청을 할 수가 있고, 고발 요청을 받으면 반드시 고발을 하게끔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분들도 되게 높은 분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기로 이제 추진이 했어요? 됐었는데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한 가지 이제 쟁점은 지금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제 이루어지니까 예, 예. 그러면 이 관할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저 설치 예정인 중수청이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경찰이 관할을 하게 할 것인지 뭐 이런 문제까지 같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그러니까 그 같습니다. 정도의 문제만 해결된다면은 지금 전속 고발권 이거는 없애야 된다는 거는 이미 좀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다. 공감대가 있고 예, 예. 지금 얘기가 되고 예, 있다. 그렇습니다. 준비도 됐고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 전속 고발권 폐지와 함께 앞서 쿠팡 사태 계기로 부상한 공정위의 강제 수사권 도입도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강제 수사권을 부여한다는 거는 이제 공정위 조사 공무원들에게 특별사법 경찰관의 지위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찰이기 때문에 압수수색 뭐 신청할 수가 있고 이제 보다 강력한 조사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다만 그와 함께 이제 변호인 참여권이라든지 영장주의라든지 이런 이제 적법 절차도 같이 보장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검찰 개혁하고 이슈가 좀 관련돼 있기는 합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경찰과 검찰이 상하 수직적 관계, 지휘복종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협력 관계로 가야 되는 것인데 네. 이제 특별사법경찰관은 아직도 수사 지휘를 받습니다. 아, 아직도. 예. 그래서 이 부분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그 부분도 이제 공정거래 분야도 특별사법경찰관이 반드시 검찰의 네. 수사 지휘를 받아야 되는가, 이 부분도 같이 좀 검토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공정거래법 관련해서는 공정위가 전속 고발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뭐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속 고발권은 좀 내려놓되 그들에게 이제 강제할 수 있는 특별사법 경찰 권한은 주되, 또 검찰에 있어서 이제 지휘를 받는 그런 것들은 조금 분리하는. 예. 예. 상당히 뭐 할 일이 많네요 예, 여기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예, 끝으로 변호사님이 생각하는 담합 억제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쿠팡 사태도 마찬가지고 네. 담합도 마찬가지고 이제 경제적 요인이 훨씬 이제 돈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근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 업체들만 강하게 처벌하고 일회성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입법과 제도 개선이 같이 가야 된다. 네, 특히 네. 집단 소송, 디스커버리 제도, 그다음에 강제 조사 이것이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류재성 변호사였습니다.